예,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 과목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9주차로서 와이리스 랜 시큐리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랜을 위한 보안 기술입니다. 공부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9주차에 공부할 내용이 한 1.5배, 다른 주의 1.5배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선 랜을 위한 보안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WEP, Wired Equivalent Privacy라는 이 기술이 나왔습니다만은 곧 이것이 무선된 보안으로는 취약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WPA가 나왔고요. 이어서 RSN 방식이 정립이 됐습니다. 더 강력한 보안 기술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그래서 RSN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디스커버리가 일어나고 오센티케이션, 인증이 일어나고 키 매니지먼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비밀키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지 프로텍티드 데이터 트랜스퍼 페이즈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심이 되는 암호화의 중심이 되는 TKIP RC4 암호화와 CCNP AS 암호화에 대해서 2가지 방식에 대해서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무선 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선 랜은 보통 여기에 이제 액세스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가 커버하는 영역을 BSS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이직 서비스이죠. 그 다음에 가입자 단말을 스테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이션. 액세스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처음에 정립할 때는 액세스 포인트 하나가 커버하는 베이직 서비스에 연결시킬 수 있는 스테이션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스테이션이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체 영역, 여러 개의 베이스 서비스셋이 합해진 전체 영역을 우리가 Extended 서비스셋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선 랜 와이어리스 트랜스미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줘야 되느냐면 이베스트로핑, 정보를 염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터링, 정보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서팅, 가짜 정보를 주입시켜 넣는 거죠. 디스럽션, 그냥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은 것 중에서 이 정보를 염탐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하나는 물리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간 더 물리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SSID, 그 내가 이 액세스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그 정보를 계속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턴오프 시켜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기가 사용하는 SSID를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서 그게 누구 건지 모르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가급적이면은 액세스 포인트의 출력을 가장 낮게 유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필수 그 요구 영역만 신호가 도달하고, 한마디로 옆집에는 신호가 안 가게, 그렇게 신호를 최저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세스 포인트를 건물의 내부에 위치를 시키는데, 이게 창가 이런 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방이면은 방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시킨다는 거죠. 창가에 시키면 아무래도 바깥으로 전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암호화. 그래서 암호화를 하면은 이 비밀 키만 노출되지 않으면은 그 염탐하는 이베스트러핑 공격에 대해서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게 우리가 공부할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802.11i 랜 시큐리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선 랜의 표준을 그 IEEE가 정의를 했는데요. 802.11i로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표준화 번호죠. 그래서 초창기에 와이어드 이퀴버런트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802.11 스탠다드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취약함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802.11 프라이버시는 WEP 알고리즘은 RC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와이파이 프로텍티드 액세스 WPA 방식 헷갈리면 안 됩니다. WEP하고 WPA. WPA가 나오게 됩니다. 이 WPA는 그 802.11 무선랜 보안의 대부분의 그 취약한 면을 해결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창기에 그 802.11i 표준이 빨리 나오지를 않았어요. 원래 표준화가 좀 늦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WEP는 지금 문제가 많다 그러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는 기술인 802.11i 표준은 빨리 안 만들어주고 있고, 그런 와중에 기업체들이 중심이 돼서 802.11i 표준의 방향을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서 만든 것이, 표준으로 만든 것이
WPA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빨리 샘을 판 거죠. 예, 급한 대로 빨리 만들었습니다. 표준을. 그게 WPA입니다. 그래서 WPA는 그래서 892.11 무선 보안의 그 이슈들을 문제점들을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나왔던 그 802.11i 표준의 그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현재 버전에 입각해서 만들었고요. 핵심 기술은 TKIP입니다. 우리 나중에 배우는데 Temporal Key Integrity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WPA를 운영을 하게 되고 RC4는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802.11 스탠다드의 파이널 완성본이 나와요.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요. 그걸 우리가 Robust Security Network RS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한반대로 복잡합니다. RSN 방식이요. RSN 방식은 WPA에서 이용했던 TKIP RC4 그냥 그대로 이용하고요. 하나 더 사용하는 것이 카운터 모드 CBC 맥 프로토콜 CCMP를 사용해서 이거는 CBC는 체인 하는 겁니다. 체인을 거는 건데 이걸 사용해서 하고 AES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이점만 WP와 WPA와 그 다음에 RSN이 어떻게 틀리는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이 WP는 RC4가 기준이 되고 WPA는 TKIP 및 RC4가 기준이 되고 RSN은 TKIP, RC4, CCMP, AES가 기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렇게 발전했고 이게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또 그 802.11i 표준에서 결국은 프레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치들이 일어나는데 그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안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소시에이션과 오센티케이션, 어소시에이션은 이제 결합한다는 뜻이고 결합이 됐다는 뜻이고 오센티케이션은 인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결혼 같은 것도 결혼에 골인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방문해서 그 과정을 보고 오센티케이션 단계를 거치겠죠. 그래서 오센티케이션이 끝나면은 인증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 어소시에이션. 뭐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그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무선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RSL을 보면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은 스테이션이 여기 있고, 액세스 포인트가 여기 있고, 오센티케이션 서버, 인증 서버입니다. 인증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엔드 스테이션이 상대방하고 이렇게 통화를 궁극적으로 하게 되겠죠. 중간에는 뭔가 여기 인터넷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요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뭐와 뭐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지 그걸 먼저 한번 봅시다. 스테이션과 액세스 포인트 사이에 1단계로 디스커버리 단계가 일어납니다. 서로 탐색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용해야 되겠다. 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자라면은 상당 남자를 누구를 선택할까? 이 선택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여기 디스커버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는 거죠. 예, 스테이션이 여자고 액세스 포인트가 남자라고 하면은 예. 남자라고 하면은 어떤 남자를 할지 디스커버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남자가 결정이 됐으면은 페이스 2 단계로 들어가요. 페이스 2 단계로 하면 오센티케이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오센티케이션은 그 액세스 포인트라는 남자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뭐 결혼 정보회사한테 물어보든지 그게 이제 AS입니다. AS. 그래서 이 스테이션은 이쪽에서 이 결혼 정보회사 여기와 대화를 하면서 이 남자에 대해서 액세스 포인트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인증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페이지 3에서 이 여자와 스테이션과 오센티케이션 서버 결혼정보회사 사이에 키 매니지먼트가 일어납니다. 예. 어떤 비밀키를 사용해라 하는 것이 인증이 일어나면서 키 매니지먼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이야기할 때는 예, 어떤 증표로 뭐를 보여줘라. 그러면 서로 안전하게 서로 믿고 이야기해도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밀키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 스테이션과 액세스 포인트 사이는 프로텍티드 데이터 트랜스퍼 여자와 남자 사이에 안전하게 그 비밀키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다 끝나면은 이제 헤어질 때는 커넥션 터미널 페이스 5에서 이제 연결을 끊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예,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스테이션 1, 2, 3, 4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조금 그 시간적인 차원에서 봤는데요. 왼쪽이 그 공간적인 차원에서 봤다면은 이거는 좀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직 인정도 안 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소시에이션, 결합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도 여자와 남자 사이에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 프레임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모르지만은 우리로 치면은 뭐 안녕하세요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더 진작된 말은 못하지만은 시간 있어요 뭐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종류의 프레임은 비록 아직 인정도 안 되고 결합도 안 된 상태지만은 서로 보내고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클래스 1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인증이 성공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은 authenticated 인증은 됐지만 아직까지 결합은 안 된 상태. 아직 결혼식은 안 올린 상태입니다. 이때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클래스 1 and 클래스 2 프레임입니다. 두 가지는 이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소시에이션까지 되면은 결혼식까지 올리면은 스테이션 3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증도 됐고 결혼식도 했고 이거는 이제 클래스 1, 2, 3 프레임을 다 서로 보내고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802.1x 컨트롤드 포트 블록드 이때는 이제 블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비밀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4-way 핸드쉐이크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스테이션과 액세스 포인트 사이에 4-way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해서 이게 성공하면은 이제 스테이션 4로 완전히 authenticated 되고 associated 됐고요. 그래서 1, 2, 3 프레임 보낼 수 있고 802.1x 포트도 언블락드 된 상태로 바뀝니다. 그 아주 핵심적인 비밀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스테이트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요걸 가지고 디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걸 디스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은 디오센티케이션, 디스어소시에이션. 그 정도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도 한 번 더 조금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스테이션 1 상태에서 인증이 성공적으로 일어나면은 스테이션 2가 되고요. 스테이션 2에서 인증이 성공적으로 일어나면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면은 스테이션 3가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1 프레임은 이 스테이션 1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프레임은 RTS, CTS, 어크 뭐 이런 컨트롤 프레임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보안 기술 측면에서 RTS나 CTS 이런 것들을 프로브 한다 그럽니다. 프로브. 찔러 본다 그래서 우리 오셔스코프로 이렇게 프로브 사용해서 찍어 보듯이 찝쩍찝쩍 대보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어크를 비콘 프레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2 프레임.
클래스 2 프레임은 주로 매니지먼트, 예,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 클래스 1 프레임에서 컨트롤 프레임에서는 이런 걸 처리하고, 예, 매니지먼트 프레임에서 이런 프로브 리스폰스, 비콘, 오센티케이션, 디오센티케이션, 예, 처리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서로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2 프레임에는 주로 매니지먼트 프레임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소시에이션, 리스폰스, 리어소시에이션, 예, 이런 것들. 근데 아직까지 데이터는 없죠. 이런 데이터는 못 주고받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클래스 3에 오면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WEP의 핵심 기술이 RC4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공부한 RC4에 대해서 다시 봅시다. RC4는 스트림 사이퍼입니다. 키 스트림의 길이가 여러 가지 길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암호화가 바이트 오리엔티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RC4 알고리즘은 랜덤 퍼뮤테이션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이 RC4는 레이어 4 보안 기술인 전달 계층 보안 기술인 우리가 Secure Socket Layer SSL이라고 하기도 하고 Transport Layer Security TLS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표준에서 이 RC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안전하게 통신하도록 해주는 전달 계층의 보안 기술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WP에서 사용되고 있죠. RC4가 WPA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것들 모두 다 11 랜 보안의 표준의 일부입니다. WEP 이 암호화를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보내는 측에서는 이 데이터를 먼저 인테그리티 체크 할 수 있는 ICV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웹키 스토어에서 키를 하나 갖고 와서 그걸 웹키를 기반으로 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을 넣어서 그걸 웹시드로 만들어서 RC4를 통과시켜서 키스트림이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데이터 ICV와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하면은 이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앞에 헤더에 이 IV 값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줍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패드는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키 아이디는 요겁니다. 요거에 대한 정보입니다. 몇 번째 키를 사용했다는 키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키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프레임의 형태로 내보내게 됩니다. 웹 암호화는 한 번 더 보면은 IV initialization 벡터 값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secret key 40비트입니다만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키 값을 만듭니다. 키 스트림을 만듭니다. 여기 이제 키 스트림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있고 CRC 4바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이트끼리 여기서 익스클루시브화가 돼서 여기에 이제 암호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IV 값이 여기다가 적어주고, 예. 그 다음에 802.11 헤더가 붙어서, 예. 웹 인크립션이, 보내는 측의 웹 인크립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받는 측에서는 이제 복호화, 인크립션과 반대 과정이 일어나겠죠. 근데 받는 측에서는 요걸 받습니다. 요걸 받으면은 요 키 아이디 정보에 입각해서 여기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키를 갖고 오고요. 그래서 자기 보관하고 있던 키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수신한 그 프레임 헤더의 IV 값으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웹시드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RC4를 통과시켜서 키 스트림을 만들고요.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와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O 하면은 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RC 체크를 돌려보고 요걸 만들어서 요것과 요것을 같은지 틀린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같으면은 성공적으로 프레임을 받은 게 되고요. 이게 다르면은 이 프레임은 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WPA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와이파이 프로텍티드 액세스요. WPA는 802.11b, A, G에서 다 동작을 합니다. WPA 문제점을 해결했고요. 취약 감면이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WPA는 WEP가 이용하던 그 하드웨어 그냥 그대로 이용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냥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802.11x 유저 레벨 오센티케이션을 실행합니다. 한마디로 WPA는 우리가 TKI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Temporal Key Integrity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RC4는 사용하지만은 이게 Temporal Key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RC4에서 사용하는 그 키가 비밀 키 값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WEP처럼 그냥 한번 사용하다 보관 놓고 계속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의 세션이 만들어지면은 인증이 일어나서 하나의 세션이 만들어지면은 결합돼서 이용하는 동안에 키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다이내믹 인크립션 키라는 뜻이고요. RC4는 사용하지만은 WEP와 다른 점은 다이내믹 인크립션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면 페어와이즈드 마스터 키니 템포럴 인크립션 키니 이런 말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이내믹 키를 설명하는 용어들입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per packet 키는 내보내는 프레임마다 키 값이 또 달라집니다. 세션마다 다이내믹 키를 사용하고요. 위에 거는 세션마다 사용하고 per packet 키는 세션이 열려져 일단 개론을 했어요.
그럼 개론을 했으면은 새로운 키를 사용하죠. 비밀키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거는 개론해도 만날 때마다 다른 키를 사용합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TSC인데요. TKIP Sequence Counter. 이 개념에 의해서 그 다음에 템플링 금지 키. 요거는 이렇게 개론할 때 만들었던 키고요. 그 다음에 송신 맥 주소. 송신자의 맥 주소. 요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마다 다른 키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아까 그 결혼할 때 만들어놨던 키,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때 키 가지고와 또 다른 정보들을 합해서 대화할 때마다 다른 키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성 체크, 인테그리티 체크를 하기 위해서도 CRC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념인 미첼 개념을 사용해서 인테그리티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WP와 WPA와 WPA2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두 개를 합해서 RSN이라고 합니다. 인증에서 WP에서는 인증이 없어요. WPA에 오면은 802.1x, EAP, PSK, WPA2에 오면 1x, EAP, PSK. 그 다음에 알고리즘, WP에서는 RC4, AS. 키 사이즈가 40에서 104비트 또는 104비트. 여기서 128비트, 128비트. 인크립션 방법은 WP, TKIP, CCMP. 인테그리티 체크, 완전성 체크를 하기 위해서 CRC32, 미첼 함수, CCM. 키. 패킷마다 키를 다르게 사용하느냐? 아니죠. WPA에서는 패킷마다 대화할 때마다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합니다. P2도 마찬가지고요.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가 24비트, 48비트, 48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한 표니까요. 다음으로 RSN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용어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그 터미놀로지 그러는데 어떤 액세스 컨트롤이라든지 TKIP라든지 EAP라든지 이런 약어들도 많고요. 그럼 이것을 공부를 다 해야 되느냐? 다 외워야 되느냐? 시험 나오느냐? 학생들은 그런데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분명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공부했다면은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대해서 WEP 이 하나만 공부했으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전에 네트워크 보안을 공부했다면은 WEP와 WPA 두 개 정도만 공부해도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보안 기술이
무선랜에 대한 보안 기술이 정교해지고 해커들의 위협이 더 커지고 그럼에 따라서 이 보안 기술을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세밀하게 기술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기술, RSN 이 기술을 모르고 1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배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것만 알고 무선랜 보안 기술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조금 용어가 복잡해 보이고 어렵더라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RSN에 대해서 보면은 그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은 Access Control, Authentication, Key Generation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fidentiality, Data Origin, Authentication, Integrity 뭐 요거는 아래에 보도록 합시다. 서비스 따로따로 여기. 그래서 이 액세스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보면은 802.1x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Key Generation을 위해서 EAP가 사용됩니다.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Confidentiality 서비스, Integrity Origin Authentication, Key Generation 이와 같은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Confidentiality를 위해서 TKIP, RC4를 사용하는 거, CCNP, 예, 이거는 예를 들어 되고요. 그 다음에 HMAC, SA1을 사용하는 경우, HMAC, MD5를 사용하는 경우, 해시 함수로서, 그 다음에 TKIP에서 개발한 미첼 함수, 예. 그 다음에 CCNP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키 제너레이션의 HMAC SHA-1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그 RSN 그림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802.11i 스탠다드의 파이널 폼입니다.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1번 디스커버리, 2번 오센티케이트 3번 단계, 4번 단계 이렇게 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물리적으로 스테이션이 있고요. 액세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 AS라고 부르는 인증 서버. 요 구간은 무선이고요. 요 구간은 유선입니다. 먼저 1번 과정에서 1번으로서 디스커버리 액세스 포인트와 이 스테이션 사이에 보안 능력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인증을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오면은요, 스테이션과 오센티케이션 서버 사이에 이놈, 이놈과 이놈 사이에 상호 인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예를 든 대로 결혼 중매회사죠. 중매회사 사이에 여기 여자라면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라고 합시다. 이 중매회사고 이 여자와 중매회사 사이에 서로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이 되면은 서로 마스터 키를 마스터 세션 키라고 하는데 MSK 키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중매회사도 갖고 있고 스테이션도 MSK 키를 갖고 있어요. 예. MSK 키로부터 이 중매회사는 AS는 PMK 키를 유도합니다. PMK 키는 Pairwise Master Key의 약자입니다. 스테이션도 확보한 그 PMK 키로부터 이 MSK 키로부터 잘못되겠습니다. 이 MSK 키요. MSK 키로부터 PMK 키를 확보를 해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확보한 그 PMK 키를 얘를 주게 돼요. 남자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여자와 남자는 이 PMK 키를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PMK 키를 사용해서 스테이션과 액세스 포인트는 PMK 키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핸드쉐이크를 합니다. 서로 이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PMK 키에 기반해서 템포럴 키를 만들어냅니다. 예, 이 템포럴 키에서 이제 인크립션, 인테그리티 체크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키 값들을 생산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이 여자와 남자 사이의 대화는 프로텍티드 데이터 트랜스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앞 그림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스테이션이 있고요. 액세스 포인트가 있고 인증 서버가 여기 있습니다. 예. 먼저 초창기에는 이제 스테이션과 이게 unauthenticated, unassociated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802.1x 포트가 블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서로 비콘 프레임 이런 거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브 리퀘스트도 주고받을 수 있고요. 프로브 리스판스 이 프로브 과정을 거칩니다. 찔러보는 거죠. 여자와 남자 사이에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걸려들었다. 낚였다. 뭐 그런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러면은 이제 일단 오픈 시스템 오센티케이션 리퀘스트를 보내고
응답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무조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 시스템 오센티케이션은 그냥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프로토콜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 없이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는 어소시에이션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어소시에이션 리스폰스가 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은 결혼이 된 겁니다. 오센티케이티드 됐고 어소시에이티드 됐습니다. 오센티케이티드 됐고 어소시에이티드 됐습니다. 여자도 남자도요. 그렇지만은 802 포트는 여전히 블록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 802.1x 프로토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802.1x EAP 프로토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 프로토콜을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액세스 포인트가 남자가 여자 쪽으로 EA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1x EAP 리퀘스트. Extended Authentication Protocol EAP 약자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게 이쪽이 여자고 남자입니다. 그 여자가 남자에게 이제 EAP1X EAP 리스폰스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은 남자가 이 리스폰스를 죄송합니다. 결혼 중매회사로 리퀘스트, EA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이제 드디어 이 여자와 중매회사 사이에 EAP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이 제대로 되면은 여기 있죠. MSK 키를 액세스 포인트가 만들 수 있고요. 여자도 MSK 키를 여기서 만듭니다. 서로. 그래서 이것을 중매사는 남자에게 줍니다. 여기에. PNK 키를 줍니다. 얘도 MSK 키로부터 PMK 키를 유도해냅니다. PNK 키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얘도 PNK 키를 가지고 있죠. 여자, 남자 모두 PNK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서로 간의 핸드세이크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메시지 1을 남자가 여자한테 보내고 여자가 남자에게 메시지 2를 보내고 남자가 여자에게 메시지 3를 보내고 여자가 남자에게 메시지 4를 보냅니다. 이때 서로 어떤 난스 값, 이거는 우리가 A 난스라고 하고요. 액세스 포인트가 보내는 난스 값이라고 해서 A 난스고, 여기에 이제 S 난스 값은 스테이션이 보내는 난스 값이라고 해서 S 난스 값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보내면서 결국은 요 핸드세이크를 했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받고 여자 남자 사이에 이제 서로 메시지 1, 2, 3, 4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PTK 키를 만들어요. PTK 키. PTK 키. PTK 키를 만듭니다. PNK 키에서 PTK 키를 만듭니다. 아마 이게 페어와이즈 트랜지언트 키의 약자일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GTK 키는 뭐 이 그룹이 사용하는 키라서 지금 너무 복잡한데 이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PTK 키를 만듭니다. PTK 키를. 그래서 PTK 키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PTK 키에 의해서 프로텍트 데이터 패킷이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PTK 키가 만들어지면 이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제서야 802.1x가 블록이 해제됩니다. 언블락 됩니다. PTK 키를 만들고 나서야 서로 1x가 언블락 됩니다. 여기. 즉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텍트 데이터 트랜스퍼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 보내고 이제 디오센티케이트 결합이 끝나면은 다시 1x가 포트가 블락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못 보냅니다. 예. 인증이 끝나거나 그 결합이 끝나면은요, 다시 포트는 블락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데이터를 서로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예. 이와 같은 과정으로 프로토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그려봤죠. 여자, 남자, 결혼 중매에서 상대방. 근데 사실은 이 RSA는 결국은 이쪽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 디스커버리, 오센티케이션, 키 매니지먼트, 프로텍트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데이터를 보내고 난 뒤에는 802.1x 포트를 블록시키는 커넥션 터미네이션이 일어납니다. 페이즈 단계별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페이즈 1.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페이즈라고 하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설명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지금은. 여자와 남자와 결혼 중매사 사이에 스테이션 APAS를 예를 든 겁니다. 여자 남자 결혼 중매사는 프로브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 오픈 시스템 오센티케이션 리퀘스트를 하고 이건 형식적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일단 여자와 남자 사이에 결혼식은 끝난 겁니다. 결합이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802.1x 컨트롤 포트는 아직 블록되어 있어요. 아직 식을 올렸다고 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오픈 오센티케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상세하게 표현하면은 프레임의 컨트롤 필드에 이 매니지먼트 파트에 여기 00이 들어가고 서브 타입에 1011이 여기 요거는 오센티케이션 프레임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센티케이션 프레임 바디 앞에 0이 들어간 거는 오픈 오센티케이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커스 넘버가 들어가고요. 요걸 이렇게 보내면은 오픈 오센티케이션 리퀘스트를 하는 거고 요거를 리스판스를 보냅니다. 그건 오픈 오센티케이션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여자고 여기가 남자입니다. 예, 다음에 페이스 2 봅시다. 페이스 2 인증 페이스. 이거를 아까 내가 이 스테이션이 여자, 남자, 액세스 포인트 남자 오센티케이션을 결혼 중매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서플리컨트가 여자가 서플리컨트가 되는 거고요. 남자가 오센티케이터가 되는 거고 결혼 중매사가 오센티케이션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포트는 일단 아직 데이터는 못 보내니까 포트가 언블락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1X가. 자, 남자가 여자에게 EAP 리퀘스트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리스판스를 오면은요. 여자가 남자에게 보내면은 남자는 중매사에다가 문의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와 중매사 사이에 EAP 메시지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 인증이 되면은 키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보내주는 거죠. 얘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얘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자 남자가.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EAP 석세스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포트는 블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옆에 서술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 페이지 동안에 그 여자와 중매사 사이에 서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AP는 그 외의 트래픽은 블락시킵니다. 802.1 엑스포트 컨트롤 포트 블락도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남자는 이 인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자와 중매사 사이에 그 EAP 프로토콜이 작동합니다. 예. EAP 오센티케이션 프로토콜을 좀 더 상세하게 봅시다. 오센티케이터가 주관을 하죠. 여기 보면은 아까 남자가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주관합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얘는 얘한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와 중매회사 사이에 여자와 중매사 사이에 인증이 상호 인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인증이 되면 이제 키를 이쪽으로 보내줬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석세스가 됐고 아직까지 컨트롤 포트는 블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EAP 프로토콜
뭘 사용하느냐? 나와 있는 프로토콜이 이제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시스코에서 만든 겁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EAP 프로토콜을 시스코에서 만들어낸 게 있는데 어떤 패스워드를 복잡한 패스워드가 요구되는 시스코가 만든 게 있고 EAP 패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덜 복잡한 거. EAP TLS 요거는 보면은 서로 AS와 여자와 결혼 중매사가 서티피케이트 인증서가 필요한 공익기 인증서가 필요한 그러한 프로토콜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들어가죠. 키 매니지먼트 단계로 들어갑니다. 키 제너레이션. 키 제너레이션 단계가 여기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EAP 802.1x EAP 석세스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가 MSK 키를 갖고 있죠. 얘도 MSK 키를 중매에서도 갖고 있죠. 결국은 주죠. 그러면 얘가 PNK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PNK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MSK 키를 주면은 남자가 PNK 키를 만들어서 갖게 됩니다. 여자는 MSK 키로부터 PNK 키를 유도해서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1, 2, 3, 4 4웨이 핸드쉐이크를 하면서 뭐를 만드냐 하면 PTK 키를 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PTK 키를 좀 쪼개서 이제 키를 여러 개 만들어서 프로텍트 데이터 패켓을 하는데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 비밀 키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여자와 남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좀 더 키 값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아웃오밴드라 그래서 먼저 사전에 서로 갖고 있는 방식 요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먼저 EAP에 의해서 MSK 키가 만들어집니다. 요 키. 요거. 우리가 이 MSK 키를 다른 말로 AAA 키라고도 합니다. AAA. AAA는 옛날에 많이 사용한 용어인데요.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의 약자입니다. 그냥 AAA 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EAP Authentication으로서 AA 키가 만들어지면은 이게 AA 키가 256비트 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졌나요? PNK 키가 만들어지죠. 그거로부터.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사이에 갖게 되는 키가 요거는 뭡니까? 여자와 중매사 사이에 갖게 되는 키죠. 중매사가 남자한테 줬기 때문에 PNK 키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여자도 갖고 남자도 갖는 겁니다. PNK 키. 256비트 키요. 그러니까 AA 키로부터 유도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PTK 키가 만들어집니다. 페어와이즈 트랜지언트 키. 여기 PTK 키죠. 그 포웨이 핸드쉐이크를 거친 후에 이거를 거친 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포웨이 핸드쉐이크를 거친 후에요. 만들어지면은 이제 요쪽만 여기만 신경을 쓰세요. 데이터 트랜스포에 사용할 템포럴 키가 만들어집니다. 예. CCMP용 128비트, TKIP용 256비트 키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게 됩니다. 예. 그 비밀키를 이제 쭉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페어와이즈 짝으로 계속 만들어갑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MSK 키가 여자가 가지고 있고 MSK 키가 중매 회사가 갖고 있고 이 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페어와이즈 키 개념인데. 근데 이렇게 해서 EAP에서 MSK 키를 유도해 할 수도 있고 MSK 키 대신에 사전에 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와 중매사 사이에 사전에 갖고 있는 방식이 프리세어드 키, PS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SK 키를 만들 수도 있고 PSK를 서로 사전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즉 여자와 결혼 중매사 사이에 사전에 PSK 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 서로 마스터 MSK 키를 만들어서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AAA 키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로부터 페어와이즈 마스터 키 PNK 키를 만들어냅니다. PNK 키를 만들어냈죠. 얘도 PNK 키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남자 측에서는 중매사가 준 MSK 키로부터 PNK 키를 만들어냅니다. 그 PNK 키를 가지고 PTK 키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여자도 남자도 PTK 키를 페어와이즈로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제 메시지 1, 2, 3, 4 핸드쉐이크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여자와 남자 사이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4way 핸드쉐이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PTK 키로부터 여러 이제 키를 유도해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와 남자 사이에 4way 핸드쉐이크를 하는 방법을 봅시다. 그룹은 우리가 이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룹 쪽은 신경 쓰지 맙시다. 여자와 남자 사이에요. 아직까지 원엑스포트가 블락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남자가 메시지 1을 보냅니다. 먼저. 그때 남자의 어떤 난스 값을 보내주는데 이것을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설명을 이게 생략했는데 중간에 유도된 그 EAPOL 키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보냅니다. 메시지 2는 그 여자의 난스 값을 보내주는데 남자에게 그때 역시 EAPOL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주고요. 메시지 3도 또 어떤 마이크 값 같은 이런 값을 보내주고 이것도 암호화해서 보내줍니다. 메시지 4를 보내줍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뭐를 가지게 될까요? 안전하게 AP도 S난스, A난스 값을 가지게 되고요. 얘도 S난스, A난스 값을 가지게 되고 또한 PTK 키를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PTK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남자도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게 되고 여자도 세 가지 정보를 가지게 되겠죠. 키 사이즈에 입각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그 MSK 키 대신에 PSK 프리세어드 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PNK 키를 유도했죠. 메스트 키 또는 PSK 키 중에서 PMK 키를 유도합니다. 256비트. 그 다음에 이 PRF는 어떤 그런 키를 만들어내는 펑션인데요. 펑션에 의해서 PTK 키를 만들어냅니다. PTK 키는 TKIP에서는 512비트고 CCMP에서는 384비트입니다. 키를 만들어냅니다. PTK 키로부터 이제 TKIP가 사용하는 이 여기 봅시다. TK 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인데, 128비트가 만들어내고 꽂히고, 그 다음에, TMK 키, TMK2. 이게 64비트가 만들어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TKIP인 경우에 CCMP는 요만큼만 있고요. TKIP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습니다. 512비트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쪼개서 쓴다는 뜻입니다. 0에서 128까지는 요거 용도로 쓰고, 여기서 비트 요거는 요거 용도로 쓰고, 요거는 요거 용도로 쓰고, 요거는 요 용도로 쓰고, 요거는 요 용도로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PTK 키를 가지고 요거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내가 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PTK 키라고 그랬는데 PTK 키가 아니고요. 여기 PMK 키. 256도 PMK 키와 포웨이 핸드쉐이크로부터 이루어진 서플리컨스 난스 값과 오센티케이터 난스 값, AB 난스 값, 여자 남자의 난스 값, 이 세 가지 정보죠. 두 개, 세 개를 여자도 갖고 있고 남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슈더랜덤 펑션, 이게 아까 PRF라고 했나요? 이 슈더랜덤 펑션을 통과시켜서 PTK 키를 만듭니다. CCMP인 경우에는 384비트, TKIP인 경우에는 512비트 키를 만들어냅니다. CCMP인 경우에는 이게 128비트는 EAPOL 키, 128비트는 EAPOL 키, 128비트는 템포럴 키로 사용되고요. TKIP인 경우에는 EAPOL 키 128비트, EAPOL 키 128비트, 템포럴 키 256비트인데 이거는 이제 인크립션용으로 사용되는 128비트 키, 마이크용으로 인테그리티 체크를 위한 거, 그러니까 액세스 포인트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보낼 때 사용하는 마이크용 64비트. 요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보낼 때 마이크용으로 64비트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키를 가지고 이제 페이즈 4에서는 프로텍티드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이제 키를 다르게 만들었죠. TKIP와 CCMP 두 가지 다르게 만들었는데 TKIP, Temporal Key Integrity Protocol에서는
WP와 하드웨어는 똑같은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소프트웨어만 바뀔 뿐이죠. 그래서 메시지 인테그리티 체크를 위해서 마이크가 이용되고요. 비밀성을 위해서 인크립션을 합니다. 마이크용 코드와 같지요. 그래서 256빗 TK 키를 사용해서 이 중에 2개 64비트 키는 인테그리티 체크를 하기 위한 걸로 사용됩니다. 완전성 체크를 위해서 사용되는 키 값이고, 하나의 128비트는 인크립션을 위하여 사용하는 키입니다. 예. 근데 이제 TKIP에서는 TKIP 시퀀스 카운터라고 해서 이게 계속 프레임 하나를 보낼 때마다 일씩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이게 이제 리플레이 어택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그 다음에 또한 이 TSC는 다이내믹 인크립션 키. 이거는 TK 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혼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용하는 키고, 대화를 할 때마다 키 값이 바뀐다 그랬죠? 예. 그때 이제 이 TSC 정보가 들어갑니다. 카운터 정보가 들어가서 그때 말을 할 때마다 다른 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CCMP는 그 카운트 모드 CBC 맥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이 메시지 인테그리티 완전성 체크와 컨피덴셜리티, 특히 컨피덴셜리티를 위해서 AES가 이용되고 있고 128비트 AES 키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TKIP RC4 암호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AES하고는 관계없습니다. AES하고는 관계없고 기존의 그 WP에서 사용하던 그 하드웨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WP의 문제만 해결하는 방법이죠. TKIP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WP에게 없는 추가적인 기능이 이제 미첼 함수를 이용한 마이크 코드, 그 다음에 TKIP 시퀀스 카운터를 이용해서 또 RC4를 이용합니다. 암호화를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TSC 값이 값이 여기 TSC1이 있죠. TSC0가 있죠. TSC2가 있죠. TSC3가 있죠. 4, 5. 0, 1, 2, 3, 4, 5. 6개죠. 곱하기 8비트. 48비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TSC 카운트가 48비트라는 겁니다. 48비트. 그래서 그 프레임의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부분에 요 4바이트가 들어가는데 요때 요 TSC 16비트가 요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고
뒤에 부족하니까 여기 4바이트 익스텐션을 시켜가지고 2, TSC3, 4, 5 32비트 정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보낼 때 TSC 값이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거죠. 예. 현재 그 카운트 값이 알려지게 됩니다. 48비트 카운트 값이 알려지게 됩니다. 예. 인캡슐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암호화를 하는 걸 보면은 프레임을 암호화를 하는 걸 보면은 이 TKIP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템포럴 키 인테그리티 프로토콜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볼까요? 예, 우리가 템포럴 키가 256비트 키가 있었죠. 그 중에 64비트 키 마이크용으로 하나 썼고 또 하나의 64비트 또 마이크용으로 하나 썼죠. 그 다음에 128비트는 이거는 RC4 키로 사용했죠. 이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템포럴 인크립션 키. 요게 128비트가 들어갔죠. 여기에 트랜스미터 보내는 사람의 맥 주소 48비트 맥 주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SC 카운트, TKIP 시퀀스 카운터 48비트 요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가서 키 믹싱 과정을 거쳐서 프레임이 내보낼 때마다 다른 값의 웹시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템포럴 키라고 합니다. 템포럴 키. 이 만들어지는 RC4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 웹시드는 지금 키 매니지먼트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템포럴 키의 함수도 되지만은 현재 프레임을 내보낼 때마다 일씩 증가하는 TKIP 시퀀스 카운트 값이 고려된 웹시드 값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프레임이 나갈 때마다 암호화되는 키 스트림이 프레임마다 다 다른 거죠. 키스트림 값이 다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보낼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키를 만듭니다. 마이크 키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마이크 키입니다. 여기. 요 마이크 키.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마이키는 요 마이키와 요 함수에 의해서 미첼 함수를 통화시키면은 마이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요거와 요 정보를 가지고 요 마이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마이 코드를 뒤에 붙여주죠. 물론 여기서 만들어진 키가 여기 들어간 거고요. 요 키는 여기에 들어간 요 키고요. 요 시퀀스 카운터 있죠. 프레임마다 계속 증가하는 거는 여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TK 키와 같이 TSC가 합해져 가지고 다이나미컬리 인크립션 키 요게 웹시드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마이크를 붙이면은
원래 프레임보다 더 커지면은 이걸 잘라야 됩니다. 두 개로 잘라서 잘라서 각각에 대해서 한 번 더 CRC 코드를 붙여주죠. 붙여줘서 키스트링과 암호화를 한 후에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고 아까 여기 TSC 값 집어넣는 EIV 여기 TSC 값 여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맥헤드를 붙여서 암호화된 프레임을 이제 전송하는 겁니다. 디캡슐레이션 받는 측에서 볼까요? 받는 측에서 이제 여기 부분에 TSC, TKP 시퀀스 카운터 부분에 여기 들어가 있는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퍼 텍스트 부분 받았죠. 그러면 요 두 정보를 가지고 TSC 값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로 템플 인스크립션 키는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레임 헤더에 붙어왔던 트랜스미터 맥 주소 이 부분을 여기에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키 믹싱이 일어나서 웹시드를 만들겠죠. RC4를 통해서 키 스트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사이퍼 텍스트와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면은 이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CRC32 해서 인테그레이트 체크를 해가지고 다르면은 버리고 같으면은 이제 만약 두 개로 짜게서 보냈다면은 이게 두 번 해야 되겠죠. 리어셈블드해서 하나의 이제에 대해서 다시 미첼 함수를 통과시키고 그때 또 이 마이크 키가 이용되죠. 유도에도 어떤 그 마이크 키가 이용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 키 값과 여기 붙어왔던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은 이제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받은 거고 틀리면은 그거는 버리게 됩니다. 이어서 CCMP AES 암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CCMP는 카운트 모드 CBC 맥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차이점은 이 프로텍티드 데이터 트랜스퍼 페이스 여기서 이제 TKIP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메시지 인테그리티 완전성 체크를 위해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만들어서 붙여주고 비밀성을 위해서 CTR 카운터 블록 사이퍼 모드 오퍼레이션을 AES를 가지고 해줍니다. 모두 다 128비트 AES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카운터 블록 사이퍼 모드를 봅시다. AES를 이용하는 약간 다릅니다. 그 키 값과 암호화를 하는 방식이 이 모드에서는 CTR 사이퍼 블록 사이퍼 모드 AES를 사용하는 AES 인크립션을 하기는 하는데 먼저 키를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변형을 시키느냐면은 어떤 난스 값과 그 다음에 이 카운트 값, 이 카운트 값이 이 다음 프레임은 일씩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이 값을 이 TK 키, 유도된 키를 가지고 먼저 이것을 암호화를 해요.
그 후에 이 플레인 텍스트 블럭하고 그냥 바이트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를 OR을 한 게 사이퍼 텍스트입니다. 플레인 텍스트를 직접 AS 암호하는 게 아니고 키 값을 가지고 난스와 카운트로 된 부분을 먼저 AS 암호화를 하고 그 결과를 플레인 텍스트와 익스클루시브화한 게 그게 사이퍼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블럭별로 해나가죠. 이렇게 되나가요. 이렇게. 디크립션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키 값과 이걸로 AS 인크립션을 하고 사이퍼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익스클루시브 한 번 더 하면은 원래 플레인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RSN에서 WPA2에서 CCMP 암호화를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MSK 키부터 PNK 키를 유도하고 PNK 키를 가지고 PTK 키를 만들어내고요. 그때 A 난스, S 난스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렇게까지 왔어. 핸드쉐이크를 할 때 A 난스, S 난스 이 값을 서로 주고받았죠. 그러고는 어떻든 간에 TK 키가 만들어집니다. TK 키가 만들어지면은 이 받는 쪽에서도 TK 키를 만들어 놨고요. 그 마이크 부분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 마이크 부분요. 자, 프레임 헤더 부분. 그다음 유저 데이터 부분. 여기에 TK 키를 넣어서 맥 코드를 만듭니다. 그것이 마이크입니다. 메시지 인테그리티 체크를 위한 마이크입니다. CCMP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 유저 데이터는 이 TK 키에 의해서 CTR 모드 AS 암호화가 이루어지죠. 그때 역시 난스 값이 들어가서 유저 데이터가 인크립션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가 여기서 만들어진 마이크가 여기 붙어서 결국은 인크립트 된 것이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CCMP 인캡슐레이션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마이크 코드는 다시 헤더 부분, 유저 데이터 부분, TK, 키죠, 키. 유저 키가 합쳐져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마이크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유저 데이터는 어떻게 암호가 되느냐 하면은 마이크하고 같이 암호가 되는데 인크립티드 요 TK CTR 모드 AS를 이용해서 그 난스 값 이 슈더 랜덤 넘버
그 다음에 이게 카운트 값입니다. 카운트 값. 아까 0001, 뭐 2 이렇게 증가됐던 값. 그 두 개의 값이 들어가서 여기 CTR 모드 AS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크 부분과 유저 데이터 부분이 암호화돼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CMP 헤더에 보면은 아까 TKIP에서 TSC 값을 집어넣듯이 6바이트의 PN 바이트가 여기에 들어가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구주차에서 802.11i의 랜 시큐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기술이 자꾸 발전되고 정교화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WEP, WPA, RSL에 대해서 디스커버리, 오센티케이션, 키 매니지먼트, 데이터 트랜스퍼 이런 상태 4가지 단계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2가지 방법 TKIP RC4를 할 때와 CCMP AS 암호를 할 때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것으로 구조차 랜 보안 기술에 대해서 WLAN 보안 기술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